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올드입니다. 서울에서 서민으로 안정되게 살아가려면 최소 10억 아파트 정도에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이제는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 한편이 참 허전합니다. 올해 초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사상 첫 9억 원을 돌파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이었습니다. 9억 원이 넘어서야 비로소 고가주택으로 구분이 돼서 세금도 올라가고 여러가지 규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9억 원이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라고 하니까 9억 원이 안 되는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참 생각이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야기를 조금 더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뜻은 아니고 주택 가격의 변동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서울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마구마구 뛰어오르다 보니까 머지않아 새로운 풍속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그나마 서민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최소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는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주택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몇 년만 지나면 9억 원이 안 되는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서는 빈민층에 해당된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나마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서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고가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세금도 훨씬 더 많이 내고 있고 규제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고, 9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뭐라고? 내가 서민도 아니고 빈민층에 속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몇 평짜리 아파트, 얼마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신가요? 9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도 이제 서울에서는 국민주택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 시내에서 10억 이상 아파트 비중이 2016년도에는 7.8%에서 2020년도에는 22.8%로 급상승해서 불과 4년 새 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10억 이상 거래 비율이 이미 80%를 넘어섰고, 작년까지는 10억 초과 아파트가 전혀 없었던 관악구, 도봉구에서도 올해 들어와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새롭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서울 전 지역이 10억 클럽에 가입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 지역이 강남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10억 원 아파트는 강남권 대형 아파트가 아닌 서울 평균 아파트가 됨으로써 비로소 국민주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발표된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 사상 첫 9억 원 돌파, 이런 제목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보도자료는 2020년도 1월달에 발표된 보도자료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1116만 원으로 국민은행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9억 원을 넘겼습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하는데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 635만원으로 2년 8개월 만에 3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정말 이 정부 들어서 2년 8개월 만에 3억 이상이 상승했으니까 엄청나게 상승한 그런 그 상승률입니다. 주택가격 9억 원은 세법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동시에 금융권 대출에서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서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주택가격이 9억 원을 넘어가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고 9억 원을 넘어가는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라고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 9억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에 들어가면서 세법에서 정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에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금융권 대출에서도 고가주택으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고가주택 기준이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보도자료 살펴보겠습니다. 흔해진 서울 10억 아파트, 외곽지역도 제2 강남됐다. 서울에 10억 아파트가 이제는 아주 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남 지역만 아파트 가격이 비쌌는데 이제는 강북 지역까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강북 지역도 강남화가 돼가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시세 10억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10억 초과 아파트는 강남 3구 위주로 분포했는데 2016년 이후 가격 상승세로 시내 전역으로 고가 아파트 지역이 확산된 결과다. 강북권도 마용성 지역은 물론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았던 노도강, 금광구 등 외곽 지역에서도 시세 10억 이상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살펴보게 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10억 이상 거래 비율이 80%를 넘었고 용산구 75.6%, 송파구 62.1% 등에서 10억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과거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낮았던 자치구들도 가격 상승으로 새로운 10억 클럽 지역으로 부상했다. 2016년 10억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1.9%에 불과했던 성동구는 올해 거래 비중이 52.8%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마포구는 3.3%에서 41.5%로, 동작구는 0.3%에서 36.7%로 각각 상승했다. 이러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주요 지역 10억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용산구는 26%에서 75.6%로, 송파구는 19.1%에서 62.1%로, 성동구는 1.9%에서 52.8%로, 광진구는 7.4%에서 50.4%로, 마포구는 3.3%에서 41.5%로, 동작구는 0.3%에서 36.7%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살펴보게 되면 성동구는 2016년도에 1.9%였는데 52.8%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포구도 3.3%에서 41.5%로, 동작구도 0.3%에서 36.7%로 이렇게 급격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근래 들어서는 강남 지역, 강북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10억 이상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해서 서울 전 지역이 강남화됐다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